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실적 호조로 미래 성장성 기대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와 함께 대한항공의 1분기 실적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국제선 여객 매출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2분기도 저희가 또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실적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대응 전략 짜는 게 좋을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매출액 3,822억 원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19%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전기 대비 좀 증가율이 이렇게 4% 감소한 것은 소폭 아쉽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본다고 한다면 증가한 것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시면 4,361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동기 대비 5.1% 증가를 했고요. 특히 전에 이제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었는데 전기 대비 137%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9%좀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3,452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전기 대비로 본다고 한다면 흑자 전환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좀 좋게 나왔던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여객 수송량이 좀 빠르게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화물 수요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이렇게 약 20%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도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항공료 같은 경우에 1달러 오르면은 대한항공한테 400억 원 손실이 나고 환율도 10원 바뀔 때마다 270억 원의 외화평가 손익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좀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류비라던가 이 공항 화객비 증가 그리고 좀 늘어나는 인건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요.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국제선 여객 매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국제선 여객 매출이 34% 증가하면서 매우 큰 성장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국제선 운임이 유료 할증료 하락 영향으로 이렇게 2% 하락을 했지만 총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RPK 같은 경우 37%나 급증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급증을 했음에도 팬데믹 이전보다는 30% 비싼 운임 레벨이 유지가 됐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선별로 본다고 하시면은 2019년 1분기 대비로 좀 설명을 드리면 대한항공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미주 같은 경우 이제 65% 이렇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럽은 14% 그리고 동남아나 이제 일본도 계속해서 이제 중단거리에 대한 여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각각 23%, 12% 이렇게 좀 개선된 모습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여객 사업 부분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공 정보 포털에서 여러분들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기 전에 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여객 사업 매출 같은 경우 이제 위에가 24년 1분기에 대한항공이고요. 밑에가 24년 1분기에 대한항공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객 사업 매출은 이 전년 동기 대비 일단 32% 증가를 하면서 2조 3,400억 원대를 좀 기록을 했고요. 중국 노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 공급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좀 회복을 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객을 본다고 한다면 24년 1분기에 24년 1분기보다 큰 폭으로 또 증가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나 일본의 관광 수요가 좀 집중되면서 수익성 좀 기대가 좀 됐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좀 좋은 영업 이익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화물적인 측면입니다. 화물 같은 경우는 23년 1분기보다 그래도 한 좀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 화물은 매출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화물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 5% 정도 감소를 했지만 작년 1분기는 아직 물류 대란 수혜가 일정 부분 남아있던 시기임을 저희가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이런 긍정적인 모습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기저 부담을 제외하고 보면 중국 이커머스 물동량을 중심으로 현재 견조한 수요가 증가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화물 이 공급량도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이 앞으로도 이제 화물적인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24년 1분기와 24년 1분기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여객의 사업 전체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송 통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1분기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분기 국제선 여객수 같은 경우를 저희가 함께 보시면은 2160만 명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1분기보다 55.6%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비교를 할 때 2019년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하는데 2019년 1분기와 비교를 해 본다고 한다면 93.9%까지 회복이 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중국입니다. 제가 대한항공 중국 중요하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중국의 탑2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복이 좀 더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그리고 2월, 3월에 좀 중국을 이용한 역에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2월 좀 눈여겨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년 동월 대비와 비교해보면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노선도 대한항공의 이런 실질적인 측면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살펴봤고요. 2분기에 대한 대한항공의 전략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2분기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 여객의 공급을 늘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화물사업 부분에서 이제 중국 이커머스 물량 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이 중국 등 이 전자상거래 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노선 공급에 좀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객과 화물 부분이 또 대한항공의 비수기인 2분기에도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한항공 실질적인 측면 살펴봤고요. 이제 차트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이렇게 1.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이동 평균선인 61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이 높은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시간이 이제 10시인데 이렇게 평균 수준의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견조하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항공을 볼 때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기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의 수요와 더불어서 대한항공이 조금 더 수요의 탄력을 받으면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여객 사업의 호황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기관의 수급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전에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고 장기동 평균선 121선과 241선이 겹쳐져 있는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파 후에는 저희가 이제 전에 저항을 받았고 장기동 평균선과 얽혀져 있는 이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돌파할 수 있을지도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매크로적인 변수 존재합니다. 환율적인 측면, 유가적인 측면도 있겠죠. 이러한 면들이 만약 부각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저희가 전에 지지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에서 진입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전 저점 부분까지 열려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대한항공의 실질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보시는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